그 가슴 아픈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린 작은 아이의 첩육아를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마음먹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작은 아이는 느린 아이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느렸고 인지도 느렸고 언어도 지연이 있었습니다. 4살 때까지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말이 되지 않으니 어린이집, 유치원, 기간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6살 때 일입니다. 저는 오후 수업을 신청하지 않고 1시 반에 아이를 픽업을 했습니다. 1시 반에 아이를 픽업해서 집으로 왔는데요. 집으로 들어온 아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꼬치가 아파. 꼬치가 따가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그 말을 별 대수롭지 않게 듣고 응, 알았어, 엄마가 좀 이따가 볼게 하고 부엌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놀았고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죠. 밥을 먹고 나서 저녁에 아이가 또다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꼬치가 아파. 꼬치가 따가워. 그때서 제가 낮에 아이가 한 말도 생각이 났고 2번을 연속해서 말하니 많이 아픈가 보다 하고 바지를 내렸는데 꼬치 끝이 엄청 빨갛고 둥둥 부어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꼬치 끝에 무슨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덜어내면서 이게 뭐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낮에 유치원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친구가 딱불로 꼬치 끝에다가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 독성 때문에 빨갛고 퉁퉁 부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일단은 아이의 꼬치를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는 것,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것, 그 아이를 색출해내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그렇게 팅팅 부어오른 꼬치를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내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강아,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꼬치야.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부위야.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서 남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부위이기도 하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는 그 바지를 벗기는 행위, 게다가 거기다가 딱풀칠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친구가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야. 그럴 때는 친구에게 단호하게 혹은 화를 내면서 혹은 그 친구를 밀쳐서라도 하지마라고 말을 해야 해. 너의 소중한 몸에 그 누구도 장난을 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의 몸이야. 너의 몸은 너가 보호해야 해. 하지마 라고 말하고 계속 하려고 하면 선생님에게 달려가서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엄마가 너무 늦게 하긴 해서 미안한데 엄마에게도 꼭 말하고 엄마가 앞으로는 오늘 같은 일 없이 곧바로 확인할게.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림인데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자, 지금 이게 돌이 떨어지고 있죠. 돌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100% 해피한 곳이 아니지요.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돌들이 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돌들은 불편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는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않지요. 내 아이가 어릴 때는 이런 돌들을 엄마가 치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전하게 내 아이를 키울 수 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엄마가 이 돌들을 치워줄 겁니까? 몇 살 때까지요? 내 아이가 30살, 60살, 70살 때까지도 이 돌들을 엄마가 치워주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부모인 우리가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세상의 돌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고난의 돌들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고난의 돌들에 내가 상처 입지 않도록,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돌쯤은 내게 그 어떤 데미지도 주지 않을 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내 아이를 이렇게 단단하게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1순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딱풀을 바른 아이를 잡으러 가고 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선생님께 한 소리 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개구쟁이로 키운 그 엄마를 비난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은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단단하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아이를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책을 선택한 겁니다. 책을 읽는 아이는 거의 100% 생각하는 아이로, 사색하는 아이로, 사유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책을 통해서 그 책에서 던져주는 수많은 화두에 대해서 답하면서 내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질 겁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아이는 그 어떤 고난의 돌이 쏟아져도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 저는 100%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덩달아 그렇게 단단한 아우라가 비치는 아이에게 타인들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작은 아이에게 첫째 아이보다 훨씬 더 공을 들여서 책 육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느렸던 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올라갔고 그 어떤 친구들도 제 작은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가 비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식을 너무 자랑이 심한가요? 제 자식 자랑이 아니고요. 이 책류가 자랑입니다. 진짜 이 책의 힘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얘기를 듣고 싶겠지만 내일 봅시다.